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고 있는 김이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기출이론 기말고사 해설 강의예요. 그 문제를 20문제 지금 출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문제 중심으로 지금은 다지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중짜리를 주로 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주로 지금은 실수를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문제를 틀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출 해설 강의를 할게요. 일단 기말고사인데 문항수는 20문제고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 개 법률. 먼저 도정법에 있는 문제인데 1번부터 볼까요? 도정법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딱 여기다 밑줄어 놓고 놀마, 공탁 이렇게 써놔야지. 놀마, 공탁 등 노유자 시설. 아닌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딱 나와야지, 그죠? 놀마, 공탁이니까 타가소 등 타가소가 있고 여기에 관련된 게 노유자 시설이에요. 노유자 시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정비 기반시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놀이터 해당되고 타가소 놀마공탁이니까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이죠. 따라서 광장 정답입니다. 광장은 공동 이용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시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기본적으로 다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내면은 100% 거의 다 맞춥니다. 확인을 자꾸 하셔야 돼. 까먹으면 안 되니까. 1번은 정답이 5번 나왔고. 2번 문제 가볼까요? 도정법상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볼게요. 1번. 지정권자 물어보는 문제가 1번인데 광역시의 군수는 지정할 수 없지. 왜냐하면 지정권자는 6명이에요.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지정 못하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의사, 시장, 군수. 이 군수 중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정권자가 광역시장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군수는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시고. 그럼 내려가서 조합에 의한 재건축 사업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되겠지. 그러면 승인 받았겠지. 추진위원회가 주인공이지. 2년 맞아. 2년이 된 날까지 조합설의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뭐 해야 된다? 해제해야 한다. 퍼펙트. 정답 나왔고. 3번. 정비구역에서 건축부에 따른 건축의 용도 변경한대요. 행위 제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 허가받는 대상이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 이건 많이는 안 할게요.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요. 용도 변경까지는 허가 받아야 돼. 용도 변경. 정비구역에서는 용도 변경도 허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요 세 가지 논점 잡아서 마무리하시면 돼. 내려가서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20일 동안 쌓는데 20일. 20일 동안 물건 쌓는다.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죠.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쌓는 기간은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부터 허가를 받기 때문에 20일 동안 물건 쌓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틀렸다라고 하셔야 되고. 5번. 정비구역에서 가설건축을 건축한대요. 밑줄.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되겠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 다 찾으셨죠?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찾으셔야 되고. 3번 가볼까? 도정법상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밑줄.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로 옳은 것. 승인 받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미한 병이 아닌 걸 찾는 거지. 변경할 때 변경이잖아, 이거. 원래 변경할 때도 승인 받아야 되거든. 근데 변경 중에서 경미한 변경은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승인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1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 예정구역이지. 면적을 동그라미.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해당 구역의 면적의 30% 변경한다. 이거는 당연히 승인 받아야 돼요.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왜냐면 정비 예정구역 면적은 20% 미만까지만. 미만이라고 쓰세요. 미만까지만 경미한 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때는 승인을 안 받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0%를 초과했다. 30%다. 그럼 당연히 승인 받아야 되겠지. 됐고. 자, 이번에 단계별 정비사 추진계획 변경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미한 변경 맞고요. 승인 받을 필요 없고. 따라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죠. 승인 받을 대상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해야 돼.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경미한 상의 변경이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건폐 용적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건폐 용적률도 경미한 변경이 되려면 20% 미만. 그럼 15%를 변경하면 경미한 변경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승인 받을 필요 없지. 20% 미만이기 때문에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동 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한대. 놀마, 공탁 같은 공동 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한다. 점 바꾸는 거야, 점. 우리가 맨날 강의할 때 점이라 그랬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의 범위 내에서 공동 이용시설은 점에 지나지 않아. 이런 경우는 당연히 경미한 상황이 되고 이때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승인 받을 필요 없고. 자, 5번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바뀌는 거 경미한 상황이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따라서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따라 바뀌는 거니까 경미한 상황이 변경 맞습니다. 이것도 승인 받을 필요 없죠. 그러면 승인 받을 대상을 찾으면 1번입니다. 정답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정답 전부 다 찾으셨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됐고. 자, 4번. 자, 도정법상 조합이 정관 변경. 밑줄. 여러분, 정관 변경은 원래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거든. 이 원칙적으로는 과반수만 동의하면 변경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 기억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정비구역이 바뀌면 내가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 있다. 동그라미 쳐야지. 그만큼 중요하다. 정비사업비 머니, 부담시기하고 절차. 정비사업비를 얼마씩 언제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더 많이 머니입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요, 청산 절차입니다. 다 끝났대요. 청산 절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 다음에 조합원, 본질을 바꾸는 거잖아. 자격 바꾸는 거. 딱 눈에 들어와야 돼. 시공자, 설계자. 엄청 중요해. 자, 설계자 선정했다가, 시공자 선정했다가 바꾼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사업비 엄청 들어가. 몇백억씩 더 들어가는 것이. 따라서 지금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 정도는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황하면 안 됩니다. 당황하는 건 왜 그래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를 그만큼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도 풀어보고, 어려운 것도 풀어보고, 또 사이드에 있는 것도 풀어보고, 뭐 경험을 여러 가지 하고 가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시험에서 당황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지. 근데 한번 당황하면 안 보이거든, 잘. 아는 것도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자, 마인드를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 됐습니다. 정답 3번 나왔고. 자, 5번 가볼게요. 자, 도정법상 사업시행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까? 자, 1번. 사업시행 계획서는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그렇지, 설치는 사업시행 계획서로 설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호수 등이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할 때 공람 거치잖아요, 여러분들. 자, 공람 며칠? 14일 이상. 퍼펙트. 이에 비해서 관리처분 계획은 며칠? 30일 이상 공람입니다. 됐고. 자, 3번도 이거 개정된 거거든요. 자, 시장호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 제출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동그라미.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한테 통보해야 된다. 퍼펙트 그래야지. 그런 내용이고. 자, 4번. 시행자는 일부 건물의 존치, 리모델링. 그렇지. 여러분 건축한 지 5년밖에 안 됐대. 그럼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10년밖에 안 됐어요. 리모델링 할 수 있지.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이런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수 있다. 퍼펙트 그래야지. 됐고. 자, 5번 가볼까요? 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의 동그라미 따라 바뀐다. 따라 사업 시행 계획서를 변경한대요.
그럼 앞부분이 바뀌면서 따라 바뀌는 건 경미한 변경이지. 그럼 경미한 변경은 앞뒤가 똑같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 경미한 변경이니까 그러셔야 돼. 변경이니까, 자, 이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셔야 돼.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나 인가받는 건 아니고, 신고해야 됩니다라고 대답하면 되지. 틀렸다.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돼. 틀린 걸 찾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나왔고요. 정답 전부 다 찾으셨죠? 찾으셔야 됩니다. 자, 6번 한번 가볼까요? 자, 도정법상 이번엔 관리처분계획입니다. 분양계획이죠, 일종의. 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밑줄. 이 맞나 한번 보세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타가소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래. X 그래야지. 설치는 무슨 계획을 보고? 사업 시행 계획. 자, 사업 시행 계획서에 따라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해 주는 거지, 분양. 뭔가를 공급해 주는 거지. 이미 건설된 주택을 갑돌이한테 몇 동 몇 호 분양해 주겠다. 공급 계획입니다, 공급. 뭔가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관리 처분 계획은. 뭔가 설치하는 것은 사업 시행 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한다. 정리하시고. 자, 2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제외시키지.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야. 됐고. 자, 3번도 재밌는 질문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태산도 움직인다. 태산도 움직인다. 못할 게 없다. 전원의 동의 받으면. 따라서 법령 움직인다라고 써놓고 법령상 정해진 관리 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태산도 움직일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있다로 끝나야지. 전원이 동의하면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지방공사인 토지 등 소유자가, 그렇지, 지방공사에 미치고 해야지. 예를 들면 소유자가 국가라든가 지자체 토지택공사 등이다. 토지택공사가 들어가도 되고 지방공사 들어가도 되죠. 믿으니까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했어. 그러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퍼펙트 그래야지. 공적 기관은 믿으니까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5번 가볼까요? 사업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바뀌어서 시행자의 권리와 의무가 바뀌었대. 자, 이 뒤가 중요해요.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한대. 그러면 시행자가 바뀌면서 내가 받을 아파트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면 분양 대상자가 다 뒤바뀌는 거예요. 이건 경미한 사항일까 중대한 사항일까? 중대한 사항이지. 내가 받을 아파트가 이상이 없을 때 경미한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신고하면 안 돼.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중대한 변경이니까 이거는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자,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러면 이게 신고가 맞으려면, 신고해야 한다가 성립이 되려면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나와야 됩니다. 시행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내가 받을 아파트는 이상이 없어야 돼요. 본질이 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신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했기 때문에 본질까지 바뀐 거지. 그럴 때는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정답 4번 나왔고, 괜찮아요. 문제 제가 냈지만 문제 잘 냈습니다. 자, 7번 가볼까요?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 용도.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 자, 그러면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딱 나와야죠.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문판다. 이렇게 해서 6개거든. 여객용 시설. 없으면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관광 숙박. 여기 있네. 관광 숙박 해당이 되고, 종합병원 동그라미 치고, 종교시설 동그라미 치고, 문화 및 집회. 문화 및 집회는 여기 없으니까 넘어가고, 판매가 있어. 판매. 업무는 없으니까 X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이걸 물어보는 거야, 용도를. 자, 바닥면 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용도 6개 맞춰야지.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라고 하는 6개 용도에 해당이 됐을 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돼요.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X. 그럼 완벽한 정리가 되는 거야.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다중이용 건축물은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용도 6개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됐고.
정답 2번 나왔고요. 8번 가볼까? 자, 이런 문제는 연습용이에요. 제가 일부러 낸 건데, 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인 경우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시설구만 쓰세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렇지. 근주기 이렇게 쓰는 거야. 근주기. 자,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여기서 자, 사례별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면 풀릴 수 있습니다. 발전시설, 전방발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창고. 창고 어디 있죠? 공장 옆에 창고 있지. 위로 올라가는 거야. 허가대상 맞네요. 자, 수련시설 어디 있습니까? 노교수. 노교수. 여기 있네. 자, 종교는 어디 있어, 종교? 문종관. 종관이 형 유문하세. 위로 올라가네, 이렇게. 이것도 허가대상 맞아요. 위로 올라가는 상위권 쪽으로 용도 변경은 다 허가대상이 맞습니다. 운동 어디 있죠, 운동? 영훈이가 숲한다, 여기 있지. 운동이야, 여기 운동. 영훈이가 숲한다, 운동. 운수는? 자, 운수는 물건 만들면 날려야 되잖아. 자, 공장 옆에 창고 있고 공장에서 물건 만들면 날른다. 운수 여기 있어. 위로 올라가는 거 맞네요. 허가대상 맞습니다. 일단 3개 찾았고, 다중생활시설은 영훈이가 숲한다, 여기 있어. 그죠? 자, 이걸 다중생활시설 1종으로 가면 근생은 한참 아래에 있다. 이거는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자, 이건 신고야, 신고. X. 신고 대상이니까 이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야영장, 노교수가 어디 갔지? 야영장 갔다가 쓰러져서 의료시설에 능교를 맞고 누워 계시지.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야영장. 여기 있는데 업무는 어디 있을까요? 업무. 자,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업무보다 군대 간다. 내려가는 거지. 이것도 신고입니다. 신고. 자, 허가대상 아닙니다. 기억, 니은, 디귿만 자, 허가대상이 되겠지. 정답 1번입니다. 연습되죠?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돼. 본시험도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문제 금방 풀어요. 답이 보인다니까요. 연습의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연습을 두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을. 그래야만 실전에 가서도 자신감 있게 문제하고 싸울 수가 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정리하시고. 자, 9번 가볼게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까, X? 자, 1번. 연면적 300제곱미터인 4층 건물의 지붕틀 3개 이상. 그럼 이거는 일단 대선인데 소규모 건물은 아니네. 왜냐면 소규모 건물인 경우는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자, 3층 미만일 때 소규모 건물이라고 하거든. 이 건물을 만약에 대선하면 무조건 신고야. 근데 일단 소규모 건물은 아니야. 그럼 행위를 봐야 돼. 이 건물을 갖고 지붕틀 3개 이상을 수선한대. 걸렸네. 그럼 지붕틀 3개 이상을 수선하면 대선 맞죠? 근데 행위가 수선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대선이 이루어졌지. 그러면 경미한 행위는 수선을 통해서 대선이 이루어졌으니까 신고 대상 퍼펙트.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 자신감 넘쳐야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교육환경 나왔어.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고했대. 자, 그러면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고했는데 이 지역안에 시장군수가 층수가 3층인 일반 음식점에 허가를 한대. 일반 음식점. 그럴 때 도지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으래. X 그래야지. 자, 우리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위수기만 2가지만 나와야 돼요. 위락이나 숙박이 보여야 됩니다. 위락이나 숙박 2가지 용도에 해당됐을 때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되거든. 자, 위수기 알고 봤더니 뭐라고? 교주였어. 외운 거잖아. 따라서 일반 음식점은 해당되지 않는다. 규모는 상관없고 용도만 보세요. 위락이 나오거나 숙박이 나왔을 때만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위락도 아니고 숙박도 아니면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닌 거죠. 싸다기 딱 쳐야지. X. 틀렸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 건축 신고했다. 1년 이내. 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신고력이 없어진다. 퍼펙트 그래야지. 딱 읽으면서. 자, 4번 특별시장이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제한 기간. 제한자 2개 동그라미, 기자의 동그라미, 간자의 동그라미. 2년 이내 맞고. 자, 한 글자씩 1회 안에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퍼펙트 그래야지. 퍼펙트. 자, 됐고. 자, 5번. 조립식 경량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 차고래요. 가설 건물 축조할 때 당연히 시장구청장한테 신고하는 착공해야 된다. 큰 논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에요. 자, 큰 논점이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답은 나왔죠. 정답은 2번입니다. 됐고. 자, 10번 가볼까요?
건축법령상 공개군지 등에 설치거나 설명으로 틀린 것 X. 공개, 공지, 1준위, 상준위. 그래야지. 자, 소규모 휴식시설. 대상지역은 4군데.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군데야.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 일단 지역은 맞고 규모가 6천이면 5천 이상이야. 그 다음에 종교시설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공개군지를 설치하는 대상에 해당이 된다. 퍼펙트. 지역 맞고 규모 맞고 용도 맞았으면 당연히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개군지를 설치하게 되면 착한 일 한 거니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맞아요. 높이 제한 세 가지 삼총사라 그래.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퍼펙트를 해야지. 법률에서는 자, 공개군지를 설치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전부 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 대신에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화하는 대상이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만이에요. 용적률과 하나 써놔요. 자,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이 두 가지 조항을 규정을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그지? 자, 3번 공개군지 확보 면적인데 이 건축 면적은 싸다기를 딱 쳐야 돼. 말이 안 돼. 왜냐면 공개군지는 대지에다 설치하는 거니까 기준점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에요.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퍼펙트. 자, 이 뒤는 퍼펙트하다는 얘기지. 앞에가 틀렸다는 얘기지. 그 기준점이 대지 면적에다 설치하는 거야. 대지 면적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설치를 해야 된다. 됐고,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죠.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공개군지 활용이지. 5번은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문화행사 열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 한 2달 정도. 자, 60일 이내 기간 동안 문화행사 열 수도 있고 판촉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가볍게 동그라미 쳐놓고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11번. 자,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렇지. 배제라 그래, 배제. 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 한번 찾아보자. 박스 안에 중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삼총사 소환 특별건축구역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준비했다가. 높이 제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나무 심으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경. 그 다음에 대전의 공지. 이 5가지에 5가지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제. 자, 조경이 있고,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고, 공지 있다. 2개 없다. 금방 나오네. 기역, 니은, 디귿. 딱 나와야 돼요. 망설임이 없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넘쳐야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 1번 찾으시면 돼요. 됐고. 자, 12번 가볼까요? 자,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협정 인가를 받아서 건축협정 구역에서, 그렇지. 그 여기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이 뭐죠? 아, 통합 적용하는 거지. 자, 개별 건물마다 건축 적용하지 않고 건물 지을 때마다 하나의 대지를 각각의 대지로 보지 않고 3명이 건축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3개를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거야. 이걸 통합 적용이라 그래. 그러면 개별 건물마다 적용한다 그러면 X지. 그럼 개별 대지마다 본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지. 통합 적용하는 것은 합친다는 얘기거든. 통합이잖아, 통합. 하나로 합쳐서 보겠다. 합쳐서 규제하겠다. 그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규정이 뭐냐? 자, 그래서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틀린 거예요.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통합 적용 대상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니까 건조한 부대찌개. 그렇지. 요거 딱 대입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6개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답으로 찾으면 돼. 자, 건조한 부대찌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건이 뭘까? 건폐율, 대지의 조경. 자, 건폐율, 조경. 자, 부설 주차장 설치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있네요. 지하층 있네요. 대지 규정 아까 불러드렸죠. 그 다음에 개인 하수 처리시설 설치 기준입니다. 여기는 용적률이 없습니다. 싸다기 딱 치고 답 금방 찾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뭐. 정답 4번. 자, 그래서 12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고요. 자, 13번도 가볼까요, 여러분들? 단순한 문제가 좀 많지, 건축법은.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 신고할 때 여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자,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형 중에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을 찾는 거야. 공간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단독주택이잖아, 단독주택. 단독주택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목구조 건물이거든요. 목구조 건물은 여러분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층수도 안 맞았고 연면적도 안 맞았으면 X, 해당 사항 없음. 자, 높이는 13m 이상, 15m니까 해당이 되고, 처마에는 구렁이 있다. 9m 이상, 10m면 들어가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하나씩 써 있지. 자, 10m 이상이니까 20m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 따라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요, 니은번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정답 5번.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죠.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다 정답 찾으셨을 거예요. 자, 14번. 자, 주택법 가볼까요, 여러분들? 주택법령상 공공택지란 다음에 해당되는 공공사업, 그렇지. 밑에 있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말합니다. 자, 공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일단 경제 자유구역이면 수용 방식일 때만 들어가는 거 맞지? 자, 정비사업은 아예 탈락이야. 싸대기 딱 쳐야 돼.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일 때 들어가는 거거든. 비교 정리하세요. 정비사업은 취급도 안 해. 정비사업은 아예 자, 공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공택지 개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정비사업이 공법 전체를 볼 땐 공익사업으로 보이긴 하지만 공익의 성격이 제일 약한 게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아예 자, 공공택지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 맞죠? 좀 강하잖아요. 근데 환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가까워. 그러니까 환지는 또 버려야 돼. 수용 방식일 때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여기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만 공공사업으로 본다는 얘기지. 반대로 얘기하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 이거는 X해야 돼. 나올 수 있지. 준비는 하셔야 돼.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만들었다. 공공택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혁신도시개발 사업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제가 별표하세요. 이건 뭐 대표적인 공공사업 맞습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뭐 하는 거야? 이전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산업단지 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 같은 거 만드는 거니까 공공사업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 정답 2번. 나왔고요. 자, 15번 갑니다. 자,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까? 자, 1번.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동그라미. 그렇지.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 30일 이내 해야 돼요. 지난 못합니다. 맞는 얘기 이거 숫자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2번. 총회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3번 집중 업무 대행자 밑줄. 여러분 시공자랑 대행자 다 중요해요. 주택법은. 대행자 잘못 선정하면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야. 업무가. 그래서 총회를 소집을 할 때 조합원들이 직접 출석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야. 기억하셔야 되고. 자, 틀렸다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되는 경우 중에서 요거 말고도 머니, 뭐 자금 차익 같은 거 이런 게 있고요. 시공자도 있지. 시공자 선정 이런 것들. 시공자도 엄청 중요하고 대행자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산, 조합 해산 이런 게 있고요. 해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임원 선임 해임. 임원을 선임했다 해임한다.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것들 엄청 중요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총회 개최할 때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자, 4번.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하면 맨날 하던 거죠, 우리. 그죠? 퇴직 전, 동그라미.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퍼펙트. 퇴직 전이니까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유효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5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했던 걸 맺어야 되겠다. 자, 공개 모집을 한 다음에 사망했대. 충원을 한대. 사망 등으로. 자격상실이라든가 뭐, 자, 사망 등으로 충원한다. 그럴 때는 규제를 안 한다 그랬죠. 두 가지 경우. 충원하는 경우나 재모집. 하나 더 쏘나. 자,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다라고 나올 때는 규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밑줄. 맞다. 매치를 해야지 머릿속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선착순방으로 모집할 수 있다. 자, 가능합니다. 자, 가능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 체크하시고. 자, 16번 가볼까? 자,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을 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방공사인 사업주체 나왔어요. 밑줄. 지방공사는 국장한테 가면 안 되지, 그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장한테 가지만 지방공사는 국장한테 가면 한 대 맞는 거야. 자, A광역시 B구에서 70호에 한억 건설하는데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겠다. 한억은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광역시장한테 가는 게 맞을까? 구청장한테 가는 게 맞을까? 여러분, 구청장은 어떤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 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광역시장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맞아요. 퍼펙트. 1번 이상 없다. 자, 1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비교 정리가 돼야지. 1번은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일 때는 지자체장한테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는 무조건 A도 B시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국장한테 가야 돼, 국장. 그래서 1000세대 공동주택 건설한다.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겠지.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으러가요? 그러면 토지주택공사는 중앙에 있으니까 국장한테 가서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표본 설계도서에 표본자 나오면 요거는 무조건 국장이지. 국장이 나와야지. 주택보유서 표본 국장이 표본 설계도서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국장 나온 맞고 안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본 설계도서가 되건 표준이 나오건 전부 다 국장이에요. 승인했을 때, 자, 통보하는 게 맞고. 자, 4번 가면은, 자, 지자체인, 자,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말이 안 되지. 지자체가 사업 주체래. 그럼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믿잖아요. 공공사업체는 믿잖아.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믿으니까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예외적인 적용되죠. 됐고. 자, 5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왜 209가 나옵니다. 209지, 209. 209. 자, 209는 착공이 몇 년이죠? 209니까 2년이지. 그래서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셔야 돼. 정리하시고. 뭐 정확히 맞는 건 1번이에요, 1번.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특히 요거 표본 설계도서 기억 잘 하세요. 표본 설계도서는 승인권자까지 딱 나오면 국장 나와야 돼. 전 이거 하시고. 자, 표준자가 나와도 국장이야. 주택법은 그래요. 표준자, 표본자 전부 다 관할을 국장만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하시고.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17번 가볼까요? 엄청 쉽죠, 그죠? 자, 주택법령상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위해서 자,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는 지위나 증서. 이건 행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위나 증서를 물어본다.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도시개발 채권이요. 그래야지. 자, 청약통장 들어가고요. 입주자 저축 증서. 조합원의 지위 들어가고요. 주택상환사채. 그러니까 주택법상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주택상환사채 들어가고 시장구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건물확인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싸다기를 딱 쳐야 돼. 왜? 주택법상 발행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상 금지되는 증서가 아니다. 결론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8번 가볼까요? 자,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층수가 3층인 기숙사는 요거는 주택이 아니지.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3개밖에 없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야, 다세대.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 정리하시고. 자, 2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렇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상한선.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퍼펙트 그래야지. 퍼펙트. 자, 그 다음에 3번. 지방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용지 면적이 90제곱미터면 수도권 안에 들어오면 이 국민주택 규모가 전부 다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야 되거든. 이하. 그럼 9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규모가 안 맞았으니까. X 해야지. 공공사업 주체 4명, 국가, 지자체, 토유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할 것, 전용 면적을 얼마로?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택 해당됩니다. 자, 폭이 10m의 일반도로래요. 일반도로. 일제에서 아랫입 빼면 20m지. 20m 이상으로 분리가 됐을 때 각각 별개의 단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폭이 10m면 자, 별개 단지로 보지 않죠. 하나의 단지로 봐야 되겠지. 됐고. 자, 5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 사업. 이게 공공사업이지. 자, 는 공공사업으로 개발을 했대. 그런데 단독주택을 지으면 안 돼.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만들어야 돼. 공동주택. 자, 그럴 때 공공택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부지 있죠? 이런 것들이 공공택지야. 단독주택 부지는 해당되지 않는 거야. X. 정답은 2번 나왔고, 이것도 답 전부 다 찾으셨을 겁니다. 됐고, 19번 가볼까요? 자,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세요. 자, 이게 맞나 볼까? 시도의사에 밑 찍어볼까?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 업무 대행계약서를 작성 보고할 수 있다. 자, 표준자 나오거나 표본자 나오면 무조건 누구? 국장. 틀렸고. 자, 이번 자금 차입. 머니야 머니 자금 차입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머니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직접 출석 요건 100분의 20 이상입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지. 임원은 결결사유가 있으니까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4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이 인가 후 충원되는 자. 충원에 동그라미 치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자격요건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 조합설이 인가일 X. 조합설이 인가 신청일. 정확히 하셔야 돼. 조합설이 인가 신청일입니다. 별표하시고. 자격요건 판단하는 시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합설이 인가 일이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자, 5번 가볼게요. 자,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가 됐대. 동그라미 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인가 받아야지. 조합설립 인가. 인가를 받아야 될 기간이 2년이야. 맞아요. 근데 받지 못했대. 그러면 가입 신청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퍼펙트. 옳은 내용입니다. 기억하세요. 정답 5번입니다. 옳은 내용이니까 5번. 그 나머지 지문이 왜 틀린지를 보시면 돼.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고. 자, 20번 문제 가볼까? 자, 주택법령상 투기가율주금 및 전매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볼게요. 자, 1번 시도의사가 투기가율주금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뭐 해제나 지정이나 동일한 절차니까 시도지사는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국장과 협의 퍼펙트. 뭐 시도지사는 내려가면 안 되고 위로 올라가면서 투기가율주금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를 하는 겁니다. 맞고. 두 번째. 자, 투기가율지구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맞아. 범위에서 시, 군, 구,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건이 있으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게 재검토거든. 반기마다 해야지, 반기마다. 국장이. 그래서 6개월마다 하는 거야, 국장이. 한 번 지정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반기마다 지정을 유지할지 해제할지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싸다게 딱 쳐. 정답. 자, 4번 투기가율주구에서 건설공업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인은 자,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그렇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맞아. 전매를 할 수 없다. 전매 제한 기간. 자, 그럼 투기가율주구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이전 등기일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 전매 못해요. 금지. 근데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했대. 그러면 전매 제한 기간은 최장 기간이 5년이 됩니다. 맞습니다. 5년으로 한다. 됐고. 자, 5번. 국장은 주택의 분양 실적이 그렇지. 밑줄. 분양 실적이 개정된 거. 분양계획에서 실적으로 바뀌었지. 자,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가 많네. 그럼 공급이 줄어들었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해당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퍼펙트한 지문이네. 정답 3번입니다.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문제는 전부 다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기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 정도 문제는 그냥 편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걸 까먹지 않기 위해서 보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이도 이런 것들을 지금 풀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력이 다져지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7, 8월에 또 있으니까 그때 점핑 한번 더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기말고사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